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 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 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사 진단은 대선 특집으로 45분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대선 이제 투표일 3월 9일까지 2주가 안 남은 상황입니다. 이 거리를 가득 메운 유세 행렬 열기가 가득하죠. 자, 그럴수록 우리 유권자분들, 우리 국민의 삶과 안위에 가장 가깝게 닿아 있는 주요 의제들에 관심을 쏟으실 겁니다. 대한민국과 울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리더가 누구인지, 어떤 공약으로 울산을 발전시키겠다 나왔는지 시사 진단에서 오늘 이 시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드리지요. 먼저 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시고 북구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신 백운찬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울산선대위 유세본부장 겸 시당 대변인이시고 울산시의회 역시 의원이십니다. 김종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시사진단에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인사 시간은 잠시 뒤에 좀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이 지방선거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약 당의 분위기를 보면 예비 후보 등록도 미룬 채 대선에 올인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역시 두 분 모시고 각 당의 상황, 특히 지역 공약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자, 20대 대통령 선거 3월 9일입니다. 3월 4일 사전 투표까지는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이 돼버렸죠. 자, 여야시 의원으로서 또 당을 대표해서 오늘 나오신 거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각오 겸 인사를 전하는 시간부터 갖겠습니다. 먼저 백운찬 의원부터 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백운찬 의원입니다. 당에서는 수석 대변인을 역임했었고요. 지금은 북구 선대위의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평소 제가 늘 좋아하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스마트한 우리 김종석 의원님과 함께 토론을 갖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유익한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고맙습니다. 기선제압처럼 느껴지는 김종석 의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20대 대선 울산 선대위 유세본부장 겸 시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종석 시의원이고요. 저 역시 우리 의회에서 뵀지만 우리 민주당의 백운찬 원내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칭찬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두 분 다. 사실요, 지금 이 시기 정도 되면 대충 가늠하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시점인데 이번 선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비가 여론조사로 보면 제비가 양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봄이 아직 어디에 왔는지 잘 모르는 그런 판세인데 판세 분석을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저도 또 이렇게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이 전통적으로 좀 보수 성향이 강한 도시 아닙니까? 게다가 요즘 최근 들어서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언론들의 편향적 보도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어떤 보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도 우리 울산의 정서가 좀 어려운데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이제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의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능력과 그리고 또 좀 제대로 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열정이 선거일이 이제 이렇게 다가오면서 우리 선거 운동원들과 또 우리 당원들 또 여러 어떤 지지자들의 구전에 의해서 좀 전파되면서 제가 있는 이제 북구부터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예. 또 좀
점차적으로 성기를 좀 잡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뭐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저희도 뭐 민주당하고 비슷하게 좀 과열 양상 그리고 뭐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실제 뭐 우리 백원찬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이 지금까지는 또 보수 지지세가 좀 강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그 재판 진행 중이죠. 울산시장 그 하명 수사 부정선거 관련돼서 그 민낯들이 서서히 좀 밝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기존 세력들이 저희 또 국민의힘 쪽으로 좀 이제 민심이 좀 옮겨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그리고 송철호 시장에 대한 실망 이런 부분들이 정권 교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울산에서는 실질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좀 우세가 점쳐진다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정된 변수였던 그 단일화가 결렬이 됐어요. 예. 이 국민의힘에서는 좀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보고 계십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단일화를 원하신 뭐 우리 보수 지지자도 계실 거고요. 원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저희는 뭐 첫 그 마음 그대로 열심히 지금 윤석열 후보를 응원한다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목표는 부울경에서 40% 득표 아닙니까? 이게 19대 대선 때 사실 문재인 당시 후보가 38% 얻으면서 대통령이 네. 됐는데 지금 어떻게 분위기가 좀 가능할까요? 예, 뭐 사실은 우리 울산의 경우 예. 40% 정도를 잡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분위기 봐서는 잘하면은 한 45%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45% 예, 까지도. 이렇게 지금 뭐 자체적으로는 예. 결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코앞에서 판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지금부터는 각 당에서 내세우는 울산 지역 주요 공약들과 그 공약의 필요성, 중요도에 대한 이야기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시민들 표심 잡기 위해서는 뭐 지역 공약 당연히 중요한데요. 발표된 울산 지역 공약들 큰 틀로 좀 짧게 전체적으로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실제 이제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공약 위주로 저희가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처음이 이제 우리 열악한 그 의료 환경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겠다. 그리고 먹는 물, 식수 관련돼서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그리고 인구 감소 문제라든지 청년 창업, 뭐 청년 뭐 취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좀 뒀고요. 예. 그리고 뭐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발전을 위해서 우리 광역 교통망 구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도시 균형을 위해서 뭐 성장축 이런 부분들의 구축.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개 정도의 그 세부적인 이런 큰 틀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어떤 공약들이 나와 있습니까? 예, 우리 민주당에서는 우리 산업도시 울산에서 이제 행복도시 좀 울산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 대전환 그 이재명 후보의 울산 지역 공약을 큰 걸로 보면은 한 5-6가지 예. 그리고 이제 세부 사항으로 보면은 뭐 더 많습니다만은 또 이제 우리 울산 공약과 각 구군 지역 공약을 따로 분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먼저 울산 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민의힘과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구대 안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하는 거 그리고 탄소 중립 뭐 마찬가지로 굉장히 예. 중요한 사안이죠. 그다음에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또 우리 그 특별히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좀 담아서 이 산업도시로 오면서 굉장히 그 인권적으로 좀 침해받았던 성해마을 주민들의 한센인들에 대한 생활복지 사업 그걸 한 개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그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에 대해서도 담았습니다. 예, 우리 유권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대선 공약이라는 게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전국의 그 많은 도시 중에 과연 우리 울산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 공약들을 만들었는가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이 지역 공약, 대선 공약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들으시는가, 아니면 누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 시당의 공약 개발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공약 개발단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온라인이라든지 SNS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울산시라든지 그 상공회의소 이런 데 이제 정책 제안 받은 부분들 이런 부분을 취합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서 이 관련된 그 자료들 이런 부분을 총 취합을 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울산시당에서 이게 정말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공약인지를 먼저 1차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예. 검토한 이후에 우리가 중앙당에 최종적으로 검증을 거쳐서 확정되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비슷한 방식입니까? 민주당도 어떻습니까? 예, 뭐 우리 당에서도 요즘 그 공천도 이제 상향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런 정책들도 이제는 시민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정책 엑스포를 우리는 개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민들과 여러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정책들을 우선 이 정책 엑스포에다가 제출하고 그렇게 제시된 정책들을 이제 요즘 그 집단 뭐 그 회의 같은 걸 못 하니까 중화상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제안한 사람이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정책 엑스포에 있는 심사위원단이 거기에서 10개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 10개를 전문가들에게 줘서 다시 좀 다듬어서 그 중에서 다시 좀 6개를 추리고 나머지는 이제 지역 공약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예, 각 당이 아무튼 나름의 그 과정을 거쳐서 지역 공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양당의 굵직한 정책들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 인프라 부분인데요. 두 당 모두 울산의 공공의료 부족하다 이견이 없어 보이고 울산 의료원 건립 조속히 추진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의료 인프라 확충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일단 민주당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 의료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국민의힘과 똑같습니다만은 의료 체계를 갖추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는 우리가 좀 관점이나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냐 하면은 먼저 우리 당은 우리 시의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또 울산대 의대의 운영 정상화 및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지역 의료인의 인재 양성과 그리고 지역 의료 불균형을 좀 극복하고자 공약으로 제시했는데요. 반면 이제 국민의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울산대 제2 종합병원 건립을 좀 공약으로 이렇게 네. 제시한 것 같더라고요. 즉 그걸 다시 말하면은 국민의힘 공약은 좀 민간 병원인 울산대 병원에다가 제2병원 건립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울산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대통령의 공약으로 적절한 공약인가? 그러니까 민간 병원에 치중돼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아니요, 거죠. 민간 병원을 어느 정부가 민간 병원을 어디다가 뭐 지어라 마라 뭐 몇 병상 이상 지어 달라 이런 걸 했던 적이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우선 지금 현재 울산에 자, 발언 시간이 예,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반론 하시죠. 공약 설명을 하시면서. 네. 예. 뭐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울산 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뭐 전혀 부정하지 않고요. 뭐 민주당과 같이 함께 뜻을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백 의원님께서 우리 그 민간 영역의 그 의료시설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인 그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뭐 울산대 제2병원을 도심 내에 넣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고 민간 영역과 협의를 충분히 해서 민간 영역에 대한 확장도 우리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족한 우리 울산의 의료 인프라를 울산 의료원과 더불어 민간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는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의 그 공약 이외에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니스트에 의과학원을 설립을 하겠다는 그 저희가 약속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료 복합타운 최종적으로 좀 만들어서 울산의 좀 의료 인프라, 지금까지 부족했던 의료 인프라에 대해서 뭐 공공 영역은 당연히 가되 민간 영역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울산의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민간 영역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거를 뭐 저희가 지금 뭐 확정지어서 말하고 민간 영역에 대해서 뭐 저희가 침범해서 국민의힘이 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좀 오해 없으시길. 이번에 부탁을 윤석열 후보 유세에 왔을 때 예. 후보 본인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부분이라서 네. 아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예. 그 부분이 지금 뭐 울산대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는 것이지 명확하게 우리가 뭐 울산대학교 병원을 가지고 뭐 도심 내에다가 뭐 저희가 강제적으로 지어라 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아니죠. 그건 지금 우리 김종섭 의원님이 그 국민의힘의 어떤 대변인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나온 울산광역시 공약해서 국민의힘 거잖아요. 예. 여기에 그 큰 3에 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 해가지고 네. 요 도심권 상급 종합병원 제2 울산대병원 건립 해가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걸 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아무튼 뭐 그러면 그걸 이제 이 자료 낼 때는 조금 지났으니까 철회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짧게 반론 듣고 그럼 다음 아닙니다.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철회한 건 예.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공약사항에 울산 의료원 설립은 물론 도심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급 건립을 약속한 내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울산 의료원의 조속한 추진은 공통되게 두 후보가 공약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설계비 10억 원만 예산이 확보된 상황인데 아무튼 누가 되든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이 됐으면 네. 예,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다음 주 좀 넘어가야 되는데 아, 그래요? 예, 네네. 저희 얘기할 게 오늘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자, 이제 이견이 큰 분야입니다. 에너지 정책. 원전 얘기도 물론 할 겁니다.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울산 유세에 나서서 일단 먼저 오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먼저 발언하셨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핵심 지지층 아니면 저런 사업에 낄 수 있겠냐. 뭔가 비리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셔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궁금해하시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라. 이거 어떤 이야기일까요? 뭐 후보자께서 예. 제가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리에서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뭐 대장동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지금 흐름상을 봤을 때 그런 의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유식 해상풍력 자체가 송철호 시정부에 이제 처음에 오셔서 첫 공약이었는데요. 그 브릿지 뭐 세번 브릿지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송 시장이 처음부터 이제 추진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추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면서 이게 이제 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이제 의심을 하는 부분도 그거죠. 실질적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이 우리가 13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 부분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우리 울산에서 지금 이런 그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돼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없고 전부 다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가 우려하는 마음에서 중간에 이거 지금 외국계 기업들만 배를 불려주는 상황이 아니냐. 거기서 핸들링하는 자체가 울산시정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 얘기를 드린 거지. 거기서 뭐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 그렇게 후보가 제가 발언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 짧게 반론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 그 윤석열 후보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지금 이게 그 해상풍력 발전소를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입찰하고 뭐 이렇게 그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이게 울산광역시의 어떤 민주당 정부와 친하지 않으면 그걸 수주할 수 있었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께서 정말 그건 잘 모르고 하신 이야기다. 그야말로 터트리고 보자는 그야말로 정말 아니면 말고식의 검찰식 그 사고 같아요. 뭐냐면 이거 아직까지 잘 아시다시피 해상 부유식 풍력 발전소는 아직까지 입찰도 된 것도 없고요. 발주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 예. 윤석열 후보가 너무 나갔다. 알겠습니다. 과하게 이건 여기까지 나갔다. 하죠. 이렇게 이게 말씀드립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 또 불식해상 풍력이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울산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거 다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정부가 이제 탈원전 정책을 늘 추진해 오시고,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몰빵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병폐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은 탈원전 관련돼서 이제 그 정책,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이제 전면 백지화를 하고 원전에 대한 이제 비중을 좀 늘려가겠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뭐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신한울 그 3, 4호기죠. 이 건설을 좀 재가동을 해서 원전에 이제 비중을 좀 높여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아니면 마이크로 소형 원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원전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에너지원을 좀 돌리겠다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제 뭐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내세우고 있고 뭐 세계적인 추세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유럽연합이죠. EU에서 텍소노미에 그 원자력 그 발전을 포함하는 최종안도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라든지 지금 이재명 후보 나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탈원전 공약을 탄소 중립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 망상이 자, 아니냐,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첨예하게 지금 맞닿아 예.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감원전 표현이란 쓰셨죠? 네. 원전 줄여가면서 신재생 네, 네. 에너지 키우겠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방금 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탈원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꾸 탈원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감원전 정책입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원전은 안전하고 효율성 있게 사용하자. 그러나 이제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이게 위험한 물질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점점 이제 감하고 그 대신에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친환경 이런 그 그린 에너지를 좀 개발하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그 정책이고요. 방금 우리 김종섭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정말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텍소노미거든요. 그린 텍소노미. 그린 텍소노미에 이제 그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그린 에너지로 봤다. 이게 포함시켰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그 좀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모든 그 운영 체계를 안전성이 그 이렇게 담보되도록 해라. 그리고 나야 여기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겠다 한 것인데 단순히 그냥 그 헤드라인만 보고 그 EU 그린 텍소노미가 원전에 포함되었다. 그래서 원전은 안전한 뭐 그린 에너지다. 이건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전이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뭐 실제적으로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아까 텍소노미 이 파트에 원자력 발전이 이제 포함이 되는 최종안을 발표했다 하는 부분은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동일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민주당 정부에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뭐 활용을 해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그 전기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훨씬 높은 금액으로 우리가 전기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이 계속 신재생 에너지만 늘려가겠다. 효율성 이런 부분은 전혀 제가 봐서 생각을 안 하고 돈만 계속 투입을 하는 우리 국민의 혈세 세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무차별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녹화 방송이긴 합니다만 제가 시계를 보면서 두 분의 대충 발언 시간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백운찬 의원님이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반론 안 듣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 소멸 위기 이야기 나오죠. 사실 울산광역시는 그 정도의 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교육, 청년의 취업 관련한 공약
또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부터 하시죠. 예, 우리는 지역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을 좀 이전 유치하겠다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우리 울산이 젊은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뭐니 해도 학교 문제입니다. 학교. 예,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울산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 중에 거의 뭐 70% 정도가 지금 외지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학의 유치와 뭐 그 대학을 우리 울산에다가 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인구 유출에 그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예. 다양한 방법으로 뭐 복합대학이라든지 또 그 과 영합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볼 생각으로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일자리도 이런 신산업 동력들을 자꾸 이렇게 좀 발전시켜 주면 일자리가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예.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보다 청년 지지가 많아져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분위기일 텐데 청년 공약 궁금한데요.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는 또 강점들은 청년 지지층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1월 15일 날 청년 유턴 젊은 도시 조성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뭐 대학교 유치는 뭐 당연한 거고요. 종합대학을 유치하겠다. 이 외에도 지금 인근의 이제 신도시 조성을 통해서 우리 젊은 인구들을 충분히 유입을 하겠다는 부분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청년 맞춤형 도시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 캠퍼스 혁신파크라는 게 있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통해서 기존의 그 지방 대학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그 기회의 문을 좀 넓혀가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제가 그 민주당에 조금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민주당에 대한 요 대표 공약들을 조금 봤었습니다. 뒤에 좀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뭐 제가 메인을 봐도 그렇고 구군별 공약을 봐도 그렇고 울산 청년을 위한 그 내용들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울산 청년 계층을 또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저희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지역 공약은 여기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없는데 예, 20초씩 드릴게요. 그러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밸리, 울산 밸리가 바로 방금 그 우리 김종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층을 위한 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정말 환경과 그리고 일자리와 주택 주거 시설을 잘 갖추어진 울산 밸리를 만들어서 그 젊은 인재들을 잘 그 살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공약 내용에 제가 책자에 담긴 내용들만 좀 확인을 했었는데요. 뭐 청년에 대한 그 글자 자체도 없고 거의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10초 쓰셨네요. 자, 지역 공약은 어찌 보면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찾아내시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공통된 공약 중에는 뭐 수소 모빌리티 관련, 또 불경 광역철도를 통한 교통 편의, 도시 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제목만 소개를 해드리는데 더 자세한 건 여러분들께서 각 당의 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양강구도의 두 진영에서만 나오셨습니다만 또 다른 당의 공약들도 꼼꼼히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양당의 주요 공약들 좀 비교해서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차별성을 두는 핵심 공약, 필승 공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좀 들어볼게요.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 연구했다, 공약을 내놨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어떤 걸 준비하셨죠? 네, 뭐 지금 얼마 전이죠. 송철호 그 우리 시장님께서 울산 공항 관련돼서 이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가 또 중간에 뭐 철회를 하셨다가 지금 와서 또 다시 뭐 타당성, 뭐 용역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 용역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시민들을 좀 분열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좀 우왕좌왕하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울산공항 같은 경우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활주로를 좀 넓힌다든지 아니면은 청사 확장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노선 추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울산에 광역시에 걸맞는 그 국제공항급 그 공항을 좀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 공항을 더 키우겠다는 거죠. 예. 울산의 품격에 맞게 저희가 맞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민주당처럼 저희가 우왕좌왕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구대 안각화하고 식수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까지 늘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사인댐 그 수요 조절을만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핵심은 운문댐 물을 어떻게 갖고 와서 울산으로 공급을 하느냐. 그리고 운문댐 물에 대한 그 확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뭐 저희를 좀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뭐 물론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운문댐 물 확보와 동시에 한 5km, 6km 될 겁니다. 연결 관로를 저희가 충분히 만들어서 울산까지 그 물을 좀 가지고 오면서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은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방구대 안각화 그 보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울산공항과 반구대 암각화 식수확보 문제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민주당요. 예, 뭐 잠깐 그 이야기하기 전에 그 공항을 국제공항화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김종석 의원님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활주로 넓힐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 노선을 추가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활주로를 넓히지 않고는 노선을 추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공 운송 수단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제 그 UAM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가고자 하는 것이지 뭐 공항을 막 폐쇄한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우리의 필승 공약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밸리 조성 추진입니다. 녹지와 주거지 그리고 상업 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뭐 그러한 새로운 개념의 첨단 과학 중심 유밸리를 조성해가지고 울산의 어떤 청년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젊은 인재들이 다시 울산을 좀 찾게 하는 그래서 청년들이 좀 그 생동감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도시로 예. 바꾸기 위해서 유밸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 제가 한마디만 더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 아까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반론기엔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아니 예. 그 뭐 민주당의 백원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울산공항 폐항 문제가 맨 처음에 이제 언급이 된 것들이 지금 민주당 정부의 송철호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공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폐항이라 하니까 시민들의 반발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 결국은 또 처음에 폐항 문제를 접고 지금 다시 와서 용역을 해서 결과치 나오면 그때 다시 보겠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우왕좌왕한 정책 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안을 찾아서 노선 확장이라든지 울산 그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충분히 만들어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분 아시겠습니다만 유독 대선은 빈말 잔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역대 정부 보더라도 공약 이행률 50% 넘는 정부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과연 이 좋은 공약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재정을 어떻게 잘 마련해서 정말 우리 유권자들에게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게 중요한데 두 분께 공통된 질문 드릴게요. 재원 충당 어떻게 하실 거고 어떤 추진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물론 그 민주당이 지금 한 180석의 국회의원 의석을 갖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을 빼고는 저희가 지금 이거 오늘 상황 같은 경우는 울산 공약,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의 울산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라서요. 울산을 저희가 봤을 때 지금 국회의원들이 울산에 저희 국민의힘이 대부분 배치가 되어 있고요. 원내대표님도 계시고 조직 부총장도 계시고 그다음에 당대표 비서실장도 계시고 그다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도 계시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울산 공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에 포진된 그런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많으시기 때문에요. 이런 울산의 공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꼼꼼히 챙기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뭐 민주당 의원들도 뭐 충분히 수긍을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뭐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물론 정부의 그 재정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국민의힘 울산 정치권의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울산 시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재명 후보의 캐치프레이즈 9호가 이재명은 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약을 만들 때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시민들이 만든 공약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의 공약 이행률이 95%를 보여주는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도 당과 함께 아주 그 지난한 검토와 그리고 토론을 거치면서 이런 공약들을 개발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울산 시민들에게 내놓은 만큼 반드시 당선되어서 이 공약들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후보의 공약이자 주민들과 우리 당이 함께 만든 민주당의 공약들이 후보의 실천 의지와 그리고 당의 지원으로 하나씩 좀 잘 실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양당의 후보들 지역 공약 좀 들어봤습니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국민의힘 의원, 울산시의회 백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시사진단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 지역 공약들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후보들 전국 방방곡곡 높은 곳, 낮은 곳 가리지 않고 유세를 다니면서 열심히 하겠다, 저를 뽑아달라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초심, 그 마음 끝까지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유권자분들에게는 꼭 투표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